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38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 1km 심해입니다. 동해에서 본격적인 석유 가스 시추 작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동해 가스전의 생산 종료와 함께 산유국의 지위를 잃게 된 우리나라. 이번에 발표된 물리탐사 결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산유국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희망의 단초입니다. 석유가 집적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석유를 생성하는 암석인 근원암,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가 저장되는 저류암,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덮개암, 석유가 갇힐 수 있는 구조인 트랩.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는 어떠한 통로를 따라 이동해 시추를 통해 뽑아 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저류암입니다. 이렇게 모인 석유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덮개암이 석유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해 심해 물리 탐사를 통해 석유가 집적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를 발견했고,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수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 도출해낸 것인데요. 이는 심해 지형 구조를 파악하는 물리 탐사를 수년간 진행한 끝에 거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주역은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자원 안보의 핵심인 자급자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계획한 10년 중장기 사업 광개토 프로젝트. 지난 2022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세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해제 데이터를 정말로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영토 개념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고, 제2의 동해가스전, 그렇지만 우리 천혜새능보다 몇 배로 큰 우리가 큰 대형 유전을 한번 개발해 보겠자 하는 두 가지 목표와,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는 CCS,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소를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첫 번째 성과로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했습니다. 유망 구조란 석유나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 심부의 지질 구조인데요. 도출된 7개의 유망 구조는 동해 8광구, 6-1 광구 북부, 6-1 광구 중동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 자원의 개발을 위한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탐사 단계에서는 석유 보존 가능성과 매장량을 확인하는데, 중자력 탐사를 통해 지하 암석 분포나 퇴적 분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탄성파를 발사하는 탄성파 탐사를 통해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후 탐사 시추를 통해 유망 구조의 석유 부존 여부와 산출 능력을 검증한 후 물리 검증과 산출 시험을 거쳐 개발 단계에 돌입합니다. 현재 우리는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했고, 이제 유망 구조의 자원 매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탐사 시추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024년 말 첫 번째 탐사 시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추선 및 시추 자재 등의 용역 계약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 시추를 개시하여 내년 상반기쯤에는 시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생산시설 건설, 생산정 시추 등의 1년의 개발 과정을 통해 2035년경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7개 유망 구조에서 석유와 가스전을 찾아 나서는 이번 탐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동해 대왕고래 구조의 수심은 약 1200m로 심해입니다. 그래서 선박형 시추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추선을 고정시킨 후에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해저면에서부터 굴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추선은 노르웨이의 시드릴사야 웨스트 카펠라 시추선을 쓰고 있거든요. 올해 12월 정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추선 빼고도 한 30여 개 같은 여러 가지 용역사들이 같이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시추하는 동안 시추선사가 결정하는 건 시추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심도까지 굴착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어떤 다른 용역사가 어떤 작업을 해야 이런 결정은 석유공사가 다 합니다. 심해 자원 개발은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동해 가스전. 현재 생산이 종료된 상태지만 동해 가스전의 생명력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을 위한 저장소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CCS.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특정한 지하 구조에 주입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지하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고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안전한 저장이 가능합니다. 동해 가스전에는 총 5개의 가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파이프를 꽂아 해상 플랫폼으로 가스를 유도해 왔는데요. 동해 가스전이 CCS 주입 기지로 전환되면 기존 설비를 반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해 자원 개발을 통해 자원 확보와 더불어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탐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해저 정보를 축적하며 이산화탄소의 저장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가스전 같은 경우는 해수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CO2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탐사 활동을 통해서 염대수층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확보하는 문제,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료 축적의 의미로서도 국내 대륙붕 개발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앞바다인 스타브록에서 석유 매장량을 확인한 후 2019년 라이자 해상유전에서 첫 원유 생산을 시작한 가이아나. 심해 1000m 이상의 공을 21개나 뚫어 2009년 심해 대형 가스전을 발견하고 가스 수출국이 된 이스라엘. 성공할 때까지 탐사 시추를 계속 진행하며 북해 유전을 개발한 노르웨이.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산유국이 된 국가들을 통해 우리의 방향성을 되새겨봅니다. 시추 작업을 진행하는 파트너사는 노르웨이의 시드릴사입니다. So we are a leading offshore oil and gas drilling contractor, and our mission is to unlock oil and gas resources for all companies around the world. We have a state-of-the-art drilling facility in Dubai called the West Inspiration. Our industry-leading training programs help our crews become one of the best in the global drilling industry. We own and operate a premium, high-specification fleet around the globe, with most of our vessels being built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최고의 시추 전문 인력과 함께 2024년 12월 국내에 입항합니다. The West Capella recently finished its previous contract in Indonesia a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tract preparations in Malaysia. Our one-well contract with the Korean National Oil Company will begin in December 2024. We're looking forward to expanding our operations in South Korea with the contract of the West Capella.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발표 이후에 그 제도 개선, 그 시추, 투자 유치 등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시추를 해서 이제 석유가스 부존 징후가 보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어느 정도 이제 매장량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상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 시추로 갑니다. 상업적인 개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매장량이 나온다 되면 이제 개발 생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원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선박들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아드낙이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인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선박이 200만 배럴의 화물을 싣고 지금 매월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지하 공동이 있습니다. 411이라는 공동을 아랍에미레이트 아드낙과 계약을 맺어서 이 200만 배럴을 지하 공동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여수 비축기지에 아드낙의 원유가 처음 입고된 시기는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시 체결된 한국석유공사와 아드낙 간의 국제공동 비축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요. 국제공동 비축 사업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저장 시설을 임대하여 고객사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저장하고 유사시 우리나라가 해당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죠. 9개의 비축기지에 확보한 전략 비축유는 총 9,708만 배럴, 유사시 약 11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은 정부 석유 비축 일수입니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 위기,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자원 안보가 중요한 시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통해 심해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탐사를 위해서 육상, 해양 막론하고 이제 시추를 한 숫자는 약 71회 정도인데요. 그 2024년 기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1배, 중국은 약 700배. 단순히 시추를 하는 시추공의 숫자가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중국이 공격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위치가 우리 바다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크게 8개의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해의 1, 2, 3광구, 남해의 4광구와 5광구, 6-2광구와 7광구, 그리고 여러 광구가 걸쳐져 있는 JDG까지. 우리의 동해 가스전은 바로 이곳인데요. 일본은 우리의 동해 가스전 인근에서도 지속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바다와 매우 가까운 위치죠.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해 가스전 2021년까지 우리가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일본이 여기서 3차원 탄성파 탐사 했던 영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실제로 시추를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했어요. 2016년과 22년에 했는데 여기서 가스를 발견을 한 거죠,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시추를 제대로 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은 바다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확률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때 주변국들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적극적인 심해 자원 확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해 자원 확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석유 탐사에 있어가지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온도가 다릅니다. 20%,
성공 확률, 그 POS라고 합니다. Probability of Success라고 석유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리스크들을 다 걸러냈을 때 몇 % 정도 여기서 탐사를 했을 때 석유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 20% 정도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걸 뚫어라.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다면 48,000회를 뚫을 수 없었을 겁니다. 10,000회 뚫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일단 뚫어봐라. 바닷속 석유와 가스 자원을 찾기 위한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외국 자본에 의해 물리 탐사가 시작됐고 1979년 한국석유공사 창립 이후 본격적인 자주적 석유 탐사기를 맞이합니다. 대륙붕이란 해안선에서 바다로 평균 깊이 약 200m까지 완만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륙붕 수역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륙붕에서 진행된 해상 석유 탐사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48공의 탐사 시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성과로 1998년 동해 가스천을 발견하고 2004년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석유나 가스는 사라질 자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석유와 가스의 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83% 가까이가 석유, 가스, 석탄의 화석 연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과거와 비슷한 비용을 내고 수입해야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지속될 석유와 가스의 시대. 우리의 기술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기술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위 연구소라 불리는 최첨단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를 찾았습니다. 해저에서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음원 발생 장치입니다. 이 음원 발생 장치를 이제 여기 레일을 따라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저 음원 발생 장치가 이제 이렇게 바다에 진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장비는 이름이 스트리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음파에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파동을 이제 쏘아서 얘가 이제 지하 깊이 이제 들어가고 이게 다시 반사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이 장비를 이제 저희가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탐해 3호는 3차원 탄성파 탐사가 가능합니다. 해저 지층 구조와 해저 자원 유망 지층 등을 3차원으로 탐사하고 지층 변화를 4차원으로 탐지해 석유와 가스의 분포 여부 확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성파를 쏘는 8개의 스트리머 장비를 배 뒤쪽 공간을 통해 바다로 내려보내는데 탐해 2호와 비교했을 때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는 8배, 강력한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에어건 시스템은 1.5배 규모로 늘어나 더 깊고 넓고 먼 곳까지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륙붕은 물론 극지 탐사까지도 가능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저희 탐해 3호고요. 이제 여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총 6km 길이의 이제 스트리머를 내려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의 스트리머를 전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리머들끼리 통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심해에 자원이 존재할 만한 곳의 구조와 지지를 정밀하게 영상화하는 탐해 3호.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가공해 처리하면 마치 엑스레이나 CT를 찍듯이 지구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있을 만한 그런 지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3D 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해의 구조와 지지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성공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탐해 사무가 보유한 국제적인 수준의 3D 탐사 기술은 본격적인 심해 자원 개발 시대를 맞아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원 탐사를 위한 이제 물 탐사 전용 선박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국내 해역의 자원을 이제 탐사할 수 있고, 해양 이런 자원 영토를 이제 대양이라든지 극지까지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시추선 두성호가 있었습니다. 두성호는 1984년에 건조된 이래 국내 대륙붕에서 20공이 넘는 시추 작업을 진행해왔고 해외 유전 개발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1998년 울산 앞바다 남동쪽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 동해가스전 역시 두성호가 시추에 성공했는데요. 두성호에 32년간 탑승했던 전 한국석유공사 시추사무소장 이재택 소장의 이야기를 통해 두성호와 다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성호는 반잠수식 시추선으로 1984년 5월 달에 당시의 사명인 대우 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했습니다. 수심이 450m까지 시추할 수 있고 최대 심도는 약 7,500m까지 시추할 수 있는 그런 시추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소에서 만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에 대한 쾌거를 이루었고 석유 산업에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성호는 지난 2018년 수명을 다해 해외에 매각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추선이 없기 때문에 2024년 말에 진행하는 첫 시추도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를 활용하게 됐는데요. 이재택 소장은 심해 자원 개발 시대를 위해 우리의 시추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추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가 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추선이 45개 있습니다. 중국은 4만 번이 넘게 시추를 했습니다. 그거는 국내에 시추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시추선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주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보존해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 심해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탐사 시추를 앞두고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글로벌 메이저 자원 개발사와 국영회사 여러 곳이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원 개발 시장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첫 시추와 함께 시작될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인내와 끈기로 함께하며 묵묵히 응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망성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채굴 과정에서 쌓은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이 국제 자원 개발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이 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국가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자주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에 진행하는 첫 시추가 그 첫걸음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시추를 하느냐, 시추를 몇 개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 땅, 우리 심해에서 대량의
석유가스가 성공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많은 숙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형 유전을 보유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차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기술력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산유국의 꿈과 함께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